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초로의 상속정혜입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서 핵심 부분만 제가 뽑아서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웹툰을 잠깐 보면 아버님이 유독하셔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종종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로 하는 질문 중에서 아버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재산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까? 예금을 인출한다고 해서 상속세가 줄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유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제가 먼저 지출해도 됩니까? 여러분 되나요? 이것은 아니다. 아버님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돌아가시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전에 자녀들이 결제한 것은 효정신을 본다라는 겁니다. 예. 추가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결론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아버님이 유독하셨을 때는 아버님 재산을 인출, 처분, 대출 받지 마시고 병원비는 생전에 자녀들이 결제하면 안 되고 생전에는 아버님 카드로 사후에 아버님 카드 또는 사후에 결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웹툰에서 거의 답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해서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예금을 인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사실은 상속재산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용도 불분명 금액이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생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걸로 봐서 상속재산에 보겠다라는 이 추정상속 때문에 많은 상속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출한 금액을 상속인 통장에 이체를 한 순간 그때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그때는 다시 증여세와 동가산세 그리고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이 됩니다. 여러분, 예금을 인출한다고 해서 상속재산이 줄지 않는다. 그러나 인출한 현금을 상속인에게 이체해버리면 리스크가 더 커진다. 어떤 리스크? 그 당시로 돌아가서 증여 당시로 돌아가서 이체 당시로 돌아가서 증여세, 동가산세, 다시 상속재산 합산. 예. 인출하더라도 이체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인출한다고 해서 상속세를 줄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산을 처분한 것도 마찬가지냐. 여러분, 인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전을 인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처분이라는 것은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상속세 조사를 시작을 해보면 아버님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신 해가 0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년 이내에 양도한 내역이 있으면 이 양도대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자금의 플로우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양도대금이 온전히 아버님 통장에 머물러서 쓰였는지 그 양도대금이 자식들 취득자금으로 쓰였는지 그래서 양도대금 플로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대금
그러나 그 양도대금이 상속인의 이체가 됐다면 다시 사전증여, 증여세 플러스 가산세, 다시 10년 이내는 상속재산 합산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 부동산에서 예금자산은 바뀌잖아요. 예? 돌아가시 직전에 만약 했다면 예금자산이 안 늘어났다면 이건 사전증여예요. 예금자산이 동일한 부동산에 빠지고 예금자산이 늘어났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 구성에 변동만 있었던 거죠. 근데 예금자산이 줄었다면 그건 더욱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처분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0년이야. 0이라 보면 플러스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매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6개월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에 상속재산가액이 계약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가액 이꼬르 취득가액 이꼬르 양도가액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발생이 안 돼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 물건에 대한 시가 또는 감정가가 오픈이 되거나 대출 금액에 대한 평가로 상속재산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거나 대출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 여러분, 아버님 유독이 있을 때 최고의 절세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버님 유독이 있을 때 최고의 절세 전략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님 곁을 지키는 것이 사실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자, 아버님 재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합니다. 아버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자녀가 지출해도 되냐? 생전에, 예를 들어 생전에 아버님을 위해서 자녀가 병원비를 결제를 해주는 것은 이건 효정신이라는 거예요. 효정신. 대신 결제를 해줬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있어 차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님 병원비는 아버님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결제를 해라. 그러면 상속 채무에 해당이 돼서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효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자녀들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세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장례 비용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일반적인 장례 비용가요. 봉안시설, 낙골 그이지 않습니까?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으로 나눠지는데 앞단은 1,000만 원이고요. 한도가. 뒷단은 500만 원이다. 근데 일반 장례 비용은 일반적으로 우리 장례식장에서 소요되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소요되는 비용들, 염하는 비용들 등등이 들어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시순의 발굴 및 안치, 묘지 구입비, 비석, 상속 등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전부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례 비용은요, 관련된 영수증을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면 되는 거고, 장례 비용은 조의금에서 나가든 또 상속인들 자금, 자녀들 자금이 나가든 지출의 원천은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시고 나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가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조의금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비과세가 된다.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대표적인 주자가 생활비, 그 다음에 조의금, 축의금,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자, 오늘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유독이 있을 때는
아버님 재산 인출, 예금의 인출, 재산 처분 또는 대출 받지 마셔라.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님 곁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 장례비용 관련된 영수증을 잘 챙겨주시고 어디에서 조의금이든 자녀가 내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조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이 된다. 자, 오늘의 핵심 전략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드렸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